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물류와 공급망 분야의 지속 가능한 포장 문제입니다. 특히 친환경 포장재, 또 배송 혁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어떤 친환경 포장재를 써야 하지?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또 전략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시기적절하고요. 이 자료 보니까요. 글로벌 친환경 포장재 시장이 2024년에는 3,120억 달러였는데 2032년에는 4,627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이게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셈인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소위 MZ세대 소비자들 있잖아요. 이들의 59%가 친환경 제품이라면 기꺼이 추가 비용을 내겠다. 이런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필수가 된 겁니다. 59%나 된다고요? 와, 정말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료에서 제시된 3R, 그러니까 절감, 재사용, 재활용, 이 기준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먼저 절감, 리듀스 층면에서는 어떤 혁신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역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포장 최적화 기술입니다. 아마존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AI가 이제 상품 크기나 필요한 완충제 양 같은 걸 정확히 계상해서 배송 상자 크기를 한 25% 정도 최적화하고요. 또 상자 안에 그 빈 공간 있잖아요. 그걸 무려 50%나 줄였다고 합니다. 50%요? 절반이나요? 네, 이걸 통해서 연간 운송비를 15%에서 20% 가까이 절감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만 줄인 게 아니고요. 포장재 사용량 자체가 30% 줄고 배송 중 파손율도 50%나 감소하고 또 포장하는 시간도 40% 단축되는 뭐랄까 운영 효율성 전반이 개선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초경량 박스를 쓴다든지 아주 얇은 필름 포장재 아니면 종이 완충제 같은 걸 써서 소재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기본이고요. AI가 정말 똑똑하게 딱 맞는 옷을 찾아주는 셈이네요. 그럼 두 번째 R, 재사용, 리유즈는 어떤가요? 저도 사실 요즘 배송받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상자들 가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국내 스타트업 중에 주식 에코 패키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리턴박스 시스템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고객이 상품 받고 나서 박스를 문 앞에 두면 수거해서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다시 쓰는 방식인데요. 이 박스 하나를 50번 이상 쓸 수 있다고 해요. 50번이요. 10번 이상이요? 우와, 네.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바코드 기반으로 다 추적 관리하고 또 자동 세척 라인까지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고객 참여율이 85%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포장재 사용량을 90%나 절약했답니다. 와, 85% 참여율이라니 뭔가 고객들한테도 편리하거나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 그런 시스템 설계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고객 대상이고 기업 간 거래, B2B 영역에서는 뭐 200번 이상 쓰는 아주 튼튼한 플라스틱 컨테이너라던가 아니면 QR코드 찍어서 간편하게 반납하는 그런 스마트 리턴 시스템 같은 것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PLA나 PHA 같은 생분해성 소재 얘기가 나오던데 좀 인상 깊었어요. 심지어 해조류로 만든 포장재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요즘 소재 혁신에 정말 활발합니다. 잘 아시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PLA, 즉 폴리락트산은 한 180일 정도면 분해가 되고요. 또 CJ 제일제당에서 개발한 PHA라는 소재는 심지어 바닷물 속에서도 분해가 된다고 하죠. 바닷물에서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의 에버웨어라는 곳에서는 해조류로 포장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먹을 수도 있고요. 한 60일이면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된다고 합니다. 먹을 수도 있다고요? 포장재를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폐지나 폐플라스틱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다시 포장재 원료로 쓰는 그런 재생 원료 사용도 점점 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자원을 계속 순환시키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건 줄이고 자원은 계속 재활용하는 그런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되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운 기술들인데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 기업에서는 좀 어떻게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까 아마존 얘기 잠깐 나왔는데 Frustration Free Packaging, 이게 좀 눈에 띄던데요?
네, 아마존은 그 과대 포장 문제가 계속 지적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을 했어요. 말씀하신 AI 기반 포장재 자동 선택 시스템은 기본이고요. 테이프가 아예 필요 없는 조립식 상자를 쓴다거나 포장재 자체를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바꾸는 식으로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포장재 사용량을 33%나 줄였고요. 고객들 만족도는 오히려 25%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탄소 배출량도 무려 10만 톤이나 감축했고요. 이야, 효과가 정말 다방면으로 나타나네요. 국내 사례는 없나요?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그린 델리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생분해성 에어캡이나 재생종이 박스를 도입하고 또 다회용 컨테이너를 활용한 배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포장재 비용을 18% 절감하고 배송 효율은 22%나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아,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군요.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으니까 더 와닿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단계별 로드맵 같은 게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4단계 접근법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회사 현황이 어떤지 분석하고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겠죠. 두 번째 단계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좀 작은 규모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그 파일럿이 성공적이었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가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AI 같은 최신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계속 혁신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설비 투자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포장재 비용, 배송비 절감되고 또 환경 교체 대응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니까요. 이 자료 분석에 따르면 5년 누적 투자 대비 수익률, 그 ROI가 250%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50%요? 초기 비용을 감안해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현재 포장 방식은 어떻고 이 4단계 로드맵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결국 이런 친환경 포장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고객 참여율 85%처럼 고객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리고 포장재 만드는 회사나 물건 받는 고객사 같은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정말 필수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왜 이런 포장을 쓰는지, 그 가치를 잘 알리고 참여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명확히 해주는 것. 동시에 공급망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가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지속 가능한 포장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고 또 경제성도 꼼꼼히 따져보면서 고객 참여를 잘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2025년이 이런 친환경 포장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경쟁사보다 비용 구조가 불리해질 수도 있고 또 주요 고객사들의 친환경 요구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는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2025년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요, 여러분이 속해 계신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친환경 포장 혁신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